자, 다음은요. 두 명의 도지사 시장이 있습니다. 각각 경기지사 그리고 대구시장 얘기가 오늘 기사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을 찾자면요. 긴급 생계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구시장입니다. 긴급 생계비 논란 그만 이렇게 하면서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어제 실신했죠. 그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 상태입니다. 뭐 병원 측에서는 이거 퇴원 바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좀 더 뭔가 들여다보고 치료된다. 이런 얘기에서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른바 이제 긴급 생계비 지급 문제에 관해서 이 여당 의원들과 이렇게 논쟁 설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왜 현금 지급을 안 나?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전날엔 구토 증세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이 피로가 쌓여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35일째 야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피로가 쌓여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게 붉어진 거죠. 이런 모습이요. 자, 그럼 관련 영상이 있는데 보시죠. 여기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대구시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여당 소속 의원들과 이 생계비 문제, 지급 문제라서 펼쳐지 붙은 거죠. 지금 권영진 시장은 사실 이 긴급 생계비를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끝난 뒤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총선 뒤라고 얘기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왜 바로 지급 안 하느냐 이런 또 항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전 중에 이렇게 실실해서 실려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그 긴급 생계비 지급 시기를 놓고 지금 많이 맞서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여당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해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행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차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나는 돈을 주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주겠다. 총선 전에 돈 주는 거는 다 포퓰리즘이고 정치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뭔가 차별화 전략을 깨하는 거는 같은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돈인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언제 이후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저는 특히 이 권영진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재난기반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제 그 부천시장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어떤 정치적 판단이 좀 가미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달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분류를 한다든지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쪽이 총선 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는 지금 총선 전에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신청하고 받느냐고 오히려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여당 쪽에서는 그게 지금 급한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급하게 빨리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도를 봐라. 바로바로 주고 있다. 그리고 다 주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락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달 과로를 하셨죠. 권 시장이. 그래서 쓰러진 거 부분에서 우선 사실 굉장한 피로도가 쌓였을 거예요. 안타깝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대구 지역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사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벌써 이런 얘기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의회와 시장이 지금 단합이 돼도 그 시민들이 답답하지 이제 이 어려움이 계속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분란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장면이란 거는 대구 시민으로서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건 진짜 시장도 잘못한 것이고 아무리 쓰러지셨지만 시의원들도 단합해서 본인들이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든 단합해서 이를 해결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란 거는 대구 시민한테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자, 다음 기사는 경기지사와 부천시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죠. 부천 빼고 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부천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만 원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 약간 반대 목소리를 냈죠. 글을 올렸는데. 근데 반대하고 이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해. 부천시장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을 좀 바꾼 거죠. 그러자 이 도지사 함께 갈 것이다. 이거 좀 상황이 좀 묘해 보이기도 하죠. 자, 장덕전 부천시장 이렇게 파장 클 줄 몰랐습니다. 공개 반대했다가 SNS에 사과하면서 일단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소실을 꺾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입장을 바꿨다 그럴까요? 아무튼 좀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반대 철회 다행이다. 모두에게 지급한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부천 빼고 해서 이제 모두로 다시 간 겁니다. 주홍규 교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재명 그 도지사님의 그 공과 과를 이번에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네, 공 측면에서는 사실 재난기본소득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일단은 이렇게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어 보이기는 해도요. 그것이 다시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윤활유 역할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저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가 뭐냐면은 부천시장의 의견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천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언론의 표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뒤끝이다. 네, 그거는 조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하다. 그래서 사실 부천시장이 다시 이제 이것을 한 수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숙이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부천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어떤 그 긴급한 도정 능력이 오염될까봐 두려워서 선별복지에 대한 의견도 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수당 때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선별복지의 중요성도 얘기한 건데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해서 너무 날이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껄끄럽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지사와 부천시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죠. 여당 소속입니다. 근데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진영 변호사 평가 좀 해주세요. 이 상황. 저는 근데 나름대로 사실 최근에 미국조차도 지금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한 가정에 몇천 달러씩 주겠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젠더를 꺼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가 부천 빼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침몰 위기에 신속하게 어떤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이 선장의 의무인데 한 명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버리고 아홉 명만 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와 같은 표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본인 겁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부천 시민이 한 87만 명 정도 된다. 근데 그것을 1인당 10만 원 하면 한 870억 되는데 그것은 돈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젠더를 던졌단 말이에요. 부천시장은 그 얘기인 거죠. 좀 집중적으로 어려운 분을 좀 집중을 많이 하겠다. 줘야 그렇게 하는 된다는 것이죠. 얘기를 한 그런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거 기분 나쁘면 안 줄게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린다는 것이 과연 도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공과를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어젠더를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어떤 과잉, 어떤 속도 과잉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도백이라고 하죠. 옛날엔 도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사와 지금 광역시장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언론에 좀 포착이 돼서 소개드렸습니다.